미국 상류층이 한국으로 이주한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말도 안 된다. 왜 하필 한국일까? 라는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한때 전 세계 사람들이 꿈꾸던 아메리칸 드림의 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던 부유층, 소위 엘리트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다는 소식이 글로벌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레딧과 이민 관련 포럼 그리고 국제 뉴스 기사들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점점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뉴욕의 맨해튼 펜트하우스를 처분하고 서울 강남으로 이사한 우리 가족 이야기. 캘리포니아의 어마어마한 물가와 치안을 떠나 더 나은 교육과 안전을 찾아 서울로 떠납니다. 댓글에는 놀람과 의아함이 뒤섞인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지? 일본이나 유럽이 아니라? 한국은 한때 전쟁에 상처가 있던 나라였는데 이렇게 변했다고? 그 정도로 살기 좋다는 건가? 미국보다 나은 점이 도대체 뭐지? 한편 한국인들조차 이 소식을 들으면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잘 살던 사람들이 왜 한국을 선택하지? 하고요.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작은 나라, 멀리 있는 나라 정도로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 출신의 스티븐입니다.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제가 속한 가정은 흔히 말하는 상류층이었어요. 좋은 교육, 최상의 주거 환경, 그리고 경제적 여유까지 누리며 살아왔죠. 하지만 저희 가족은 결국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가자.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제 가족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미국 상류층들이 왜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주를 결심한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 경제적 안정성, 그리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잘 갖춰진 사회 시스템 때문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늘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절대 잃지 말아라. 그만큼 미국은 가능성과 자유의 나라로 여겨졌고, 저희처럼 부유한 가정에서는 더욱 그 꿈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미국 사회는 더 이상 안정된 나라라고 부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제가 자란 뉴욕은 대도시라는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갈수록 무서운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안전은 날이 갈수록 위협받았고 부유한 상류층 가정조차 그 불안을 피할 수 없었어요. 한낮에 거리를 걸어가다 갑자기 소매치기를 당할 수도 있어. 집에 도둑이 들지 않을까 밤마다 불안해 잠을 설치곤 해. 이런 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교육 환경마저도 상류층에게조차 큰 불편을 주기 시작했어요. 고액의 병원비는 보험이 있어도 천문학적이었고 아이들의 교육은 점점 더 치열해져가며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부유층이라는 이유로 더 좋은 병원, 더 나은 학교에 다닐 수는 있었지만 이게 정말 최선일까? 라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한국에 출장으로 방문하게 된 것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희에게 K-팝과 한류 드라마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별다른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출장에서 부모님은 상상도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도시, 특히 서울은 밤 12시에도 사람들이 걱정 없이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대도시 맞아? 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셨다고 해요. 출장 중에 어머니가 가벼운 사고를 당해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치료 과정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친절했고 시스템은 빠르고 체계적이었으며 병원비는 미국의 1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부모님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깨끗하고 정시에 도착하는 지하철, 저렴한 요금, 그리고 모든 곳을 연결하는 효율성에 이건 말 그대로 미래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출장 이후 부모님은 한국은 우리가 몰랐던 기회의 땅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어요. 그렇게 제 가족의 한국 이주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안전, 편리함, 그리고 누구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정성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끝났다. 이제는 코리안 드림이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상류층들이 어떤 계기로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왜 틀리지 않았는지 말이죠. 한국이 정말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일까? 처음 부모님이 한국 이주를 고려한다고 말했을 때, 솔직히 저는 의아함을 넘어서 반대했습니다.
미국 상류층으로서 누리는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고, 제가 아는 한국은 단순히 K-팝과 영화, 드라마로만 접했던 작은 나라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은 단호했습니다. 스티븐, 네가 직접 가보고 나서 판단해라.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잠시 서울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혼자 강남의 거리를 걸어보았습니다. 비싼 카메라를 목에 걸고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했어요. 솔직히 뉴욕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뉴욕의 밤거리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죠. 대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거리를 돌아다녀 보면 소매치기, 강도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말만 들을 뿐이었죠. 하지만 서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벽 2시 강남역 근처의 카페에는 여전히 젊은이들이 노트북을 켜고 공부하거나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에도 여성들이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자연스러웠고 어린아이들도 부모님과 함께 늦게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에 두고 간 지갑이나 스마트폰이 다음 날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이쯤 되니 제 미국 친구들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야, 이게 말이 돼? 밤에 이렇게 안전한 도시가 존재한다고? 그때부터 저는 한국의 치안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안도감을 넘어 삶의 질 자체를 바꿔놓았어요. 뉴욕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지하철은 낡았고 고장나면 언제 수리될지 모르며 항상 딜레이라는 단어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버스도 상황은 비슷했죠. 매일 출퇴근 시간은 교통체증으로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그야말로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는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스크린 도어는 안전을 책임졌고 대기시간도 디지털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과 달리 서울의 대중교통은 쓰레기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안에는 와이파이도 빵빵하게 터졌고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은 바로 비용이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 요금은 한 번에 약 $3 약 4,000원. 하지만 서울에서는 1,500원 정도면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그날 저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명동, 이태원, 홍대까지 하루 동안 돌아다녀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게 미국이었다면 하루 종일 교통체증에 시달리다가 스트레스만 쌓였겠죠.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갑자기 치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이 작은 문제가 큰 걱정거리로 이어졌을 겁니다. 미국에서 치과를 가는 건 마치 고액의 빚을 지는 일과 같거든요. 보험이 있어도 치료비는 상상을 초월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근처의 치과를 추천받아 찾아갔는데 저는 정말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약도 필요 없었고 대기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선 지 10분 만에 의사와 마주 앉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치과의 장비들은 첨단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이 빠르고 정확했죠. 심지어 의사 선생님은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치료비를 결제하려는데 청구된 금액은 겨우 10만 원 약 $75 정도였습니다. 미국이라면 같은 치료에 적어도 $1,000는 나왔을 텐데요. 치료를 마친 후 저는 병원을 나오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있었다니 미국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걸까?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저는 삶의 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식사는 그야말로 균형 잡힌 식단의 정석이었습니다. 다양한 반찬, 신선한 채소와 고기, 그리고 한식 특유의 건강함이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에 익숙했던 제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한국은 문화적으로도 다양하고 풍부했습니다. 전통적인 사찰과 한옥마을, 최첨단 쇼핑몰과 엔터테인먼트가 공존하는 서울은 모든 세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서울의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공원과 한강은 도시의 삭막함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운동을 즐기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있었고 삶의 균형이 잘 잡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으로 이주하겠다고 했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한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어졌으니까요. 그렇게 제 가족은 결국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한국에서도 작은 오해와 위기는 찾아왔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이 정말 놀라운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대부분 만족스러웠지만 가끔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작은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식당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전통 한식당에 가기로 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지는 반찬 문화에 이미 감탄하고 있었고 새로운 메뉴를 도전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그날은 한국의 유명한 된장찌개를 맛보기로 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가족은 식사 도중 반찬 하나가 부족해서 직원에게 요청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어를 사용해도 대부분의 직원들은 간단한 대화만 가능했기 때문이죠. 결국 몸짓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오히려 직원에게는 불쾌하게 느껴졌던 것 같았습니다. 직원은 표정을 굳히고 서둘러 반찬을 가져다 주었고 저희 가족은 순간 민망해졌어요. 우리 뭔가 실수한 거야? 식사 후에 한국 친구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니 웃으며 알려주더군요. 한국에서는 요청을 할 때 너무 급하게 말하거나 손짓을 크게 하면 예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찬은 공짜로 제공되지만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익숙했던 미국의 식당 문화와는 다르다는 걸요. 미국에서는 고객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직원이 최대한 친절해야 하는 시스템이지만 한국에서는 서로 존중과 배려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 저희 가족은 더 조심스럽게 한국의 문화와 예절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 생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도시 사람들은 차갑다라는 고정관념은 한국에서 완전히 깨졌어요.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제 어머니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상황을 파악하고 자리 양보는 물론 물을 건네주고 괜찮은지 걱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한 할머니는 괜찮아요? 다리 주무르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며 친절하게 마사지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뉴욕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사람이 사람을 생각하는 나라구나. 이러한 경험이 반복될수록 저희 가족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에 점점 더 감동하게 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습니다. 한국 이주를 고려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교육이었습니다. 미국 상류층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엄청난 돈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랐어요. 한국의 공교육은 체계적이었고 사교육도 원하는 만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학생들의 학구열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학원을 가득 메운 열정적인 학생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였지만 이러한 교육 문화 덕분에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은 바로 한국이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일과 여가의 균형이 잘 잡혀 있었습니다. 카페 문화는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다양한 커피 메뉴와 디저트, 그리고 감성적인 인테리어는 저희 가족의 일상에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주말이면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돗자리를 펴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과 대형마트는 한국에서 생활의 편리함을 극대화시켜 주었어요. 언제든 필요한 물건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배달 시스템은 미국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발전을 이룬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따뜻함이 있었고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이주한 결정은 단순히 돈이나 지위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전, 교육, 의료, 문화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진짜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서울의 안전함,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와 교육 환경까지. 저희 가족은 한국을 천국이라고 부르며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항상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죠. 어느 날 저희 가족은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한국의 명절인 설날이었어요. 친구의 초대로 저희 가족은 서울 외곽의 한 전통마을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부모님도 기뻐하셨고, 저 역시 설렘을 안고 길을 나섰습니다. 명절이라 그런지 거리는 활기차고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곳곳에서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떡국을 나누어 주고 있었고, 아이들은 연을 날리며 웃음소리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날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기념으로 전통시장에서 떡과 간식을 조금 사기로 했어요. 저희 가족은 영어로 대화를 나누며 즐겁게 이것저것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던 한국인 아주머니 한 분이 갑자기 불쾌하다는 듯이 저희를 바라보며 뭔가를 한국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당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고 아버지도 굳은 표정으로 저에게 물었어요. 스티븐,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하신 거야? 한국어를 조금 배운 저는 대충 그분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 같았고 그분은 저희를 불쾌하게 생각하신 거였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부모님은 기분이 상한 듯 보였고 저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린 그냥 평소처럼 대화했을 뿐인데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좋아한다던데 왜 이러는 걸까? 그날 이후 부모님은 조금씩 한국에 대해 오해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저렇게 공격적으로 반응하지?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 부모님은 외출을 꺼리셨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은 흔들렸죠.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일로 저희 가족은 한국인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 후 저희는 다시 용기를 내어 서울 북촌 한옥마을의 나들이를 갔습니다. 그곳은 고즈넉한 한옥들이 어우러져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걷다가 어머니가 한 상점 앞에서 넘어지면서 발목을 삐끗하고 말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도와드릴게. 제가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어머니는 고통스러워하며 제대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한복을 입은 젊은 한국 여성분이 다가오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걸었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많이 다치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영어로 발목이 아파서 걷지 못하겠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조금 어색한 영어를 쓰면서도 침착하게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근처에 한의원이 있어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그분은 우리를 부축하며 가까운 한의원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한국의 한의원은 저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발목을 확인한 한의사 선생님은 한방 치료를 하며 빠른 회복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비용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다 나으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부상은 금방 회복됩니다. 치료가 끝난 후 도와준 여성분은 끝까지 저희 곁에 있어 주었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그날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도 나쁜 의도가 아니었을지 몰라. 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장벽 때문에 오해가 생겼을 뿐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희 가족은 한국의 문화를 더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친구를 통해 한국의 전통 예절을 배우고 한국어를 공부하며 소통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자 한국인들은 더 많이 마음을 열어주었고 저희는 한국을 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오해도 있었지만 한국은 정말 우리가 꿈꾸던 곳이야. 부모님은 뉴욕에서의 살보다 훨씬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덕분에 스트레스가 줄었고 따뜻한 사람들의 배려 속에서 여유로운 일상을 누리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의 진짜 매력은 단순히 발전된 경제나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문화가 있었고 외국인이라 해도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언제든지 따뜻하게 맞이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돈이 있어도 누릴 수 없던 안전함, 신속한 의료 서비스,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한국에서 모두 찾을 수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마침내 한국이 주는 행복과 여유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곳이야. 모든 오해가 풀리고 나니 한국은 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작은 위기와 그 속에서 발견한 진짜 한국의 모습을 통해
저희 가족은 단순히 이주를 넘어서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저희 가족에게 단순한 이주지가 아니라 새로운 꿈과 미래를 선물하게 됩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다시 평소처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의 작은 오해와 어머니의 부상 사건 이후 저희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저희에게 새롭고 놀라운 것들로 가득한 나라였어요. 그중 가장 큰 발견은 한국인들의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친구 가족과 함께 농촌 체험을 하러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로 떠났습니다. 한국의 도시는 이미 익숙해졌지만 한국의 시골은 또 다른 매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마을에 도착하자 탁 트인 농가 밭 그리고 정겨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손수 농사를 짓고 있었고 그런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졌어요. 친구의 안내로 김장 체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저 재미있는 이벤트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장을 하는 과정은 저희에게 예상치 못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모여 커다란 배추를 나르고 양념을 버무리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장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해야 더 맛있어져요. 어떤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놀라면서도 감탄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풍경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대부분 개인주의가 강해서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 무언가를 하는 일이 드물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신기한 듯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웃으며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고 양념을 버무리는 법부터 김치 보관 방법까지 하나하나 세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공동체 문화 덕분에 사람들이 더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김장을 마친 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둘러앉아 갓 담근 김치를 먹었습니다. 배추의 아삭함과 양념의 깊은 맛이 어우러져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평소에 김치를 잘 먹지 않았는데 그날만큼은 모두가 만족스럽게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이제 우리도 김치 좋아하게 됐네.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고 그 모습에 마을 주민들도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작은 마을회관에서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김장 후 서로의 수고를 나누는 잔치 문화는 저희 가족에게 또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노인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전통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즐거웠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날의 경험은 부모님께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미국에서의 삶과 한국의 공동체 문화를 비교하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한국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나라구나. 미국에서는 아무리 부유해도 이런 따뜻한 정은 찾아보기 어려웠어.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여기서는 낯선 사람이라도 가족처럼 대해주잖아.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던 삶의 진짜 가치를 배우고 있는 것 같아. 그 후로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역 행사나 문화체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서울의 한복판에서 열린 마을 축제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한국인들의 공동체 정신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어요. 축제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고 상인들은 음식과 물건을 나누며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길거리 공연에서는 지역 학생들이 전통 춤을 추고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격려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가족도 초대받아 작은 무대에 올라 한국어로 짧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와서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의 따뜻함을 사랑합니다. 서툰 발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크게 박수를 쳐주었고 저희 가족은 그 순간이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단순한 이주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안정성과 안전 때문에 한국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가치를 느끼게 되었어요. 한국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함께 살아가는 문화가 있는 나라였어요. 부모님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티븐, 우리가 여기로 이사 온 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고향을 준 셈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역시 마음속 깊이 공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기만 했던 이 나라가 이제는 저에게도 진짜 집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경험의 진정한 의미는 마지막에 찾아오게 됩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짜 행복한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1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닌 진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뉴욕에 있는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긴 정말 살기 좋은 곳이야. 안전하고 깨끗하고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 뉴욕에 돌아가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 뉴욕에 있는 친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었지만 아버지는 진지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성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이 진정으로 원하던 균형 잡힌 삶을 가능하게 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끔은 저희도 뉴욕에서의 삶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맨해튼의 화려한 야경, 늘 분주했던 거리, 그리고 상류층으로서 누리던 특권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저희에게는 조금 멀게 느껴졌습니다. 뉴욕은 돈이 있으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치열한 경쟁, 끝없는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한 치안 속에서 저희는 늘 마음의 여유를 잃고 살았죠. 반면 한국에서의 삶은 달랐습니다. 밤늦게까지 걱정 없이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안전함, 누구나 부담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는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편리한 대중교통과 첨단 기술이 만들어내는 쾌적한 도시 생활, 무엇보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 이 모든 것이 저희 가족에게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김치를 직접 담그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뉴욕에서 살 때는 이런 시간을 상상도 못했지. 여유롭게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알겠어. 아버지는 한국에서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온라인 사업이었지만 한국의 빠른 인터넷 환경과 지원 덕분에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의 혁신적인 스타트업 문화를 보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기술력 덕분에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 같아. 저 역시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학교에 진학해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었어요. 한국은 이제 저에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단순한 이주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안정성과 안전 때문에 한국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가치를 느끼게 되었어요. 한국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함께 살아가는 문화가 있는 나라였어요. 부모님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티븐, 우리가 여기로 이사 온 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고향을 준 셈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역시 마음속 깊이 공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기만 했던 이 나라가 이제는 저에게도 진짜 집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뉴욕에서는 돈이 있어도 누릴 수 없던 안전함, 신속한 의료 서비스,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한국에서 모두 찾을 수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마침내 한국이 주는 행복과 여유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곳이야. 모든 오해가 풀리고 나니 한국은 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작은 위기와 그 속에서 발견한 진짜 한국의 모습을 통해 저희 가족은 단순히 이주를 넘어서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저희에게 새로운 꿈과 미래를 선물해 주었고 저희 가족은 한국이라는 땅에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